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은 창업업종에 관련해서 이제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들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창업 광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건 좀 다양하게 많아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SA겠죠? 그런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그리고 흔히들 하시는 메타 광고, 그리고 넓은 영역으로 가서는 이제 바이럴 광고까지 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흔히들 많이 하시는 거는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이버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광고를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차피 저희는 SA 파워링크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파워링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확장 소재랑 그리고 뭐 입찰가 선정, 입찰가 등의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파워링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확장 소재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솔직히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광고주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확장 소재에는 뭐 추가 제목, 아니면 서버 링크, 뭐 등등 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창업 업종은 일단 검색 의도에 따라서 좀 광고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광고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선 창업 업종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검색 의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좀 추려보자면,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이랑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세 번째 소자본 창업이랑 검색 의도가 다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A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는 뭐 매출이 높고, 그리고 뭐 5천만 원 창업 가능, 그리고 뭐 업종 변경 후 뭐 5배 매출 상승, 이런 소구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다 기재할 수는 없어요, 확장 소재에. 왜냐면은 노출될 수 있는 그 노출 지면에 따라서, 그 입찰가 승리에 따라서 몇 개를 노출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핑을 통해서 1번에 대한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에 대해서는 그 많고 많은 창업 그 가맹점 중에서 왜 A 업체를 골라야 하는지,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재를, 확장 소재를 좀 추리면 좋고요. 두 번째,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서. 이 분들은 이제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업종 이제 좀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데로 좀 업종 변경을 하면 좋을까, 매출이 어느 곳이 잘 나올까, 이렇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업종 변경을 할 때 좀 특화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업종 변경 후 5배 매출 상승을 했다 이러면 나 업종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 딱 괜찮겠다 이러고 자기 의도와 좀 잘 맞기 때문에 클릭률도 여기서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소자본 창업, 이거는 뭐 당연한 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뭐 5천만 원 창업 가능 이러면은 나 소자본 창업 하고 싶은데 잘됐다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뭐 2030 40까지도 좀 하는데, 좀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들께서
좀 많이들 검색을 하시죠. 왜냐면 모아둔 돈이 50, 60 세대 분들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좀 작업을 해야 돼요.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소자본 술집 창업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그룹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업종 변경 광고 그룹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소자본 창업 광고 그룹에도 들어가 있고 업종 변경 광고 그룹에도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소자본 술집 창업에 대한 효율을 볼 때 저희가 광고 그룹 두 개를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복해서 키워드 등록되는 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꼭 몇 번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효율 확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다 저희가 효율을 확인을 하려면 클릭률을 보는 것도 있는데 클릭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문의를 안 남기면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확인하려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해야 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소자본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들어와서 문의하기 버튼을 눌렀다 하면 전환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전환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와서 유의미한 문의를 남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전환 키워드로 발굴을 할 수 있어요. 전환 키워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자본 창업이 좀 잘 먹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자본 창업에 관련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하겠죠. 뭐 무슨 소자본 창업, 남자 소자본 창업, 뭐 여자 소자본 창업 이런 등등의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그 해당 입찰가를 더 올려서 저희 전환 키워드에 예산에 집중해서 좀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광고비 누수적인 측면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 창업 아니면 뭐 사업 이런 키워드들을 좀 입찰가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창업 사업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검색 의도가 뚜렷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 창업을 한다 치면은 이 떡볶이집 창업이라고 치면은 이제 좀 분류가 다양하잖아요. 제일 큰 범위가 창업, 사업이고 그 안에 이제 분식 창업, 뭐 음식점 창업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키워드가 떡볶이 창업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넓은 범위의 창업, 사업 키워드 입찰가를 너무 올려버리면 저희랑 그렇게 그 고관련 키워드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사 적합도에 따라서 입찰가 선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창업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비를 한 달에 한 50만 원을 썼는데 전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싶으면 바로 저효율 키워드로 분류하고 저는 제 스타일은 바로 그냥 과감하게 입찰가를 거의 반토막 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데 혹시 장원 대리님께서는 네. 어떤 꿀팁이 있으신가요? 지금 파워링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파워링크 SA 네. 관련해서 음, 확장 소재에서 좀 잘 먹혔던 거가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뭐 키워드 중에서 좀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셨다든지 이런 게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지금 그룹핑 이쪽으로 약간 좀 디테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일단 파워링크라는 매체 자체가 파워링크라는 수단 자체가 좀 광고 지면을 많이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런 디테일한 관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확장 소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지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PC랑 모바일이랑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확장 소재가 또 다르게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저는 지면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확장 소재를 PC랑 MO를 모바일을 분리해서 저는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룹핑에 따라서
또 확장 소재 문구나 소구점을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룹핑 따라 소구점을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은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났는지 저희가 발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전환된 키워드에 따라서 그 키워드 위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주의 서브 키워드 대량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AMPM에서 이제 키워드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냥 AMPM 키워드 발굴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환 키워드 관련 서브 키워드를 발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빅키워드 추출이라고 경쟁사 키워드도 이제 발굴할 수 있어요. DB 광고의 핵심은 이제 키워드를 대량 등록해서 좀 낮은 입찰가로 많이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뭐 예를 들어서 1 예산이 뭐 5만 원인데 입찰가를 뭐 10,000원 이상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뭐 하루에 뭐 3번 4번 클릭하면 꺼지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3-4번이 잘못해서 클릭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키워드를 확장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정하면 좋아요. 일단 이 네이버에 관련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네이버는 직접 사람들이 이제 바로 관심이 있어서 직접 검색하는 매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매체에 비해서 허수 DB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직접 나는 창업에 관심 있어 하고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 있는 이용자들이 좀 검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예산이 그 입찰가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창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치중을 하셔야 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좀 매체 종류가 좀 많기는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거는 네이버고요. 설명하시면서 일단 창업업종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소구점이랑 키워드 관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일단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매체는 저는 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부터 할까요? 메타 광고도 DB 수집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메타 광고의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환 캠페인이 있고, 두 번째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 다 DB 수집에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앞서 네이버 파워링크처럼 질 높은 DB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환 캠페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다, 그냥 최대한 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 인스턴트 양식을 써서 DB의 양을 많이 수집하시는 방법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도 잠재 고객 캠페인을 사용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예산이 있으시고 조금 우리는 뭐 병원이라든지 뭐 좀 질 높은 DB를 질문도 많이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조금 고객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의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환 캠페인은 이제 랜딩을 시킬 페이지가 필요해서 따로 좀 웹사이트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한번 구축을 하고 나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조금
질이 높기 때문에 파워링크랑 전환 캠페인 같이 가져가 주시면은 저는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메타 광고에서도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트래픽 캠페인 안 하고 전환 캠페인을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전환 의도가 높은 저희는 구매를 할 DB를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창업을 할 DB를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창업 문의라는 전환 의도가 높은 잠재 고객을 모아야 되는 거라서 트래픽 캠페인은 이제 클릭을 할 법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을 오프하고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시킬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잠재 고객 캠페인을 메타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별도로 이제 바로 남길 수 있잖아요. 바로 문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접근성이 높은 만큼 단점도 있어요. 허수 DB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잠재 고객 캠페인은 좀 허수 DB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대표님들께서. 요즘에 그리고 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약간 허수 DB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도 허수 DB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 이제 인스턴트 양식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질문 수를 높이거나 그리고 그 퀄리티를 좀 높여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뭐 가맹 희망 위치 아니면 뭐 보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그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짜 창업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남길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좋아요. 가맹 희망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고르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남기는 사람이 굳이 이것까지는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퀄리티 수를 높여서 허수 DB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그게 이어지진 않아요. 바로 허수 DB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양식을 따로 남기지 않아도 로그인 정보가 반영돼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단점이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잘못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거 뭐지 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은 바로 다음 하면은 그게 바로 전송 제출이 돼가지고 그게 문의를 남긴 걸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하실 때는 저 남긴 적 없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 광고를 집행하실 때 네이버 메타 이렇게 저희가 했잖아요. 네. 저는 메타 광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00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투자할 의사가 있으신 광고주분께만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 생각엔 메타는 애매하게 쓰면 아예 효율이 안 나온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뭐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100% 이상 다 허수 DB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방식을 소개할까요? 저희 구글 GDN 광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 광고에서도 구글 광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GDN, 그러니까 구글 광고는 일단 5만 개 이상의 웹페이지와 제휴가 맺어져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뉴스, 어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면과 타겟에 광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광고를 올릴 때 키워드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소재도 1:1 정사각형과 1.9:1 랜드스케이프 사이즈만 있으면 알아서 리사이징을 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맞게 구글이 리사이징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사용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구글 GDN 광고가 CPC가 타 광고 대비 50원에서 100원 가량 저렴해서 싼값에 타겟팅과 리타겟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 당연히 타겟팅이랑 리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지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GDN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GDN 광고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라고 하면은, 저는 저 첫 번째가 상품은 자신이 있는데 시장이 본인 상품을 모를 때, 그러니까 인지가 낮은 상태의 업체들은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사의 소구점에 자신은 있지만 시장은 본인의 상품을 모를 때, 인지도가 없을 때. 그러니까 2번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신규 업체라 본인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을 때, 초기 단계의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 업체. 그리고 세 번째가 창업처럼 특정한 니즈가 있는 고객인데 고관여의 업종인 경우에는 배너 광고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관여 업종이라는 게 일단 고민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는 거라서, 일단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 창업이 벌써부터 5천만 원이잖아요. 좀 큰 선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들어오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겟팅과 리타겟팅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의 네이버 파워링크로 이제 일단 니즈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그 키워드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건 정말 당연한 거고 너무 중요한 거고, 그거 플러스 이제 그 창업을 특히나 자기 회사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또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저는 GDN이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GDN 광고랑 파워링크 뭐 같이 사용을 한다면 창업 쪽에서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광고를 본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N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실제로 GDN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구글 이 GDN이 좀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많은 웹페이지 제휴 그리고 뭐 다양한 지면에 이렇게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앱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 각종 앱에서 다 노출이 돼요. 뭐 약간 게임 같은 거 다운 받으시면 거기에서 뭐 광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도 막 나올 때가 많고 해서 지금 저희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관련 없는데 다 오프 처리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세팅을 초기에 좀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나중에 가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그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많이들 광고주분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타겟 설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글 관해서는 네. 제가 할까요? 네, 그 경쟁사 타겟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품이 많이 드는 GDN 광고, 파워링크 광고, 그 규태 마케터님이 정말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문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장원 대리님이랑 아무데나 그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업체마다 더 잘 맞는 매체도 있고 뭐 안 맞는 매체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좀 자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고 매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웹페이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인사이트를 좀 뽑아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 타겟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 유튜브 관련해서 할 때 그 뭐 경쟁사의 URL이나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이
이 채널에 관심이 있는 이 URL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의미한 이용자들에게 좀 타겟을 설정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관련한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 사용자 그 어플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설정해서 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 무의미한 광고 노출이 안 되도록 좀 설정할 수가 있죠. 네, 마이프차 같은 어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마이프차 뭐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 노출이 된다면 그 어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창업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접속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잡고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경쟁사 타겟에 유튜브 URL만 적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타겟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1번처럼. 그리고 이제 경쟁사 홈페이지의 타겟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GDN이 사실은 경쟁사 타겟을 키워드도 넣고 경쟁사 타겟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가 타매체랑 잘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 GDN 안 사용하시면은 사실 이 CPC도 저렴하고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요 매체인 네이버, 메타,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바이럴 광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바이럴 광고 하시면은 일단 보통은 이시 업종에서 바이럴을 많이 하는데 신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바이럴로 그래도 검색을 했을 때 뭐 후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게 뜨게끔 많이 세팅을 하시는데요. 근데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업종도 바이럴을 한다고?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는 바이럴 광고 종류가 다른 것이지 창업 광고도 바이럴이 필요합니다. 좀 일단 저희는 3가지 정도의 바이럴 작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1번은 저희가 일단 창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특수한 그 관심사인 분들에게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 침투를 통한 인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카페 이런 데 있겠죠. 그런 데 바이럴 작업을 한다든지 창업 관련 카페. 그리고 2번은 이제 지식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식인에 미리 이제 저희 회사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이것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가 기사 작성입니다. 신뢰도 증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쳤을 때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되잖아요. 한번 작업하실 때 초반에는 신규 업체시면은 기사 작성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예 이용자들이 몰라서 물론 검색 광고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 업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업 문의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가 바로 보자마자 문의를 바로 남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업체가 좀 믿을만한 업체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문의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바이럴 광고가 좀 밑바탕이 좀 깔려 있어야지 사람들이 신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MPM 치킨집 창업을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기사 뭐 이런 거 카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떠요. 지식인 이런 거라든지 기사가 뉴스 이런 게 하나도 안 뜨면 여기 약간 별로 안 된 브랜드다 하고 문의를 안 남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밑바탕이 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창업이 바이럴이야 하면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다른 매체도 좀 효과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제 광고주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한 달에 뭐 얼마 쓸 건데 이거 예산 투자를 그럼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좀 분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달에
어느 정도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원님께서는? 그게 완전 천차만별이라서 업종 따라서 네, 또 업종 따라 좀 그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그래도 한 150, 200 이상 200 정도는 투자하셔야 효율이 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비용이 좀 저렴하지도 않고 네이버 SA를 포기할 수도 없는데 애매하게 쓰면 오히려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뭐 150 이상 뭐 이 정도는 좀 투자하셔야 효율이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정도 사용하시면은 장원 대리님께서는 어떤 매체를 좀 사용하시나요? 저도 일단 150, 200이면 일단은 검색 광고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SA에 뭐 200이라고 생각을 하면 SA에 170을 쓰고 저는 그 GDN 30 정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아예 신규 업체면은 저 200이면 일단은 바이럴로 작업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GDN 30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솔직히 상업 업종에서 제가 많은 업체를 좀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150에서 200을 할 때는 뭐 200이라고 치면은 그냥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이 좀 낮은 금액은 아닌데 창업 업종 치고는 이게 높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애매하게 뭐 두세 개 이렇게 넘게 하면은 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네이버 SA에 그냥 바로 그냥 200 다 몰빵을 하는 걸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좀 하거든요. 이것도 좀 여유롭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근데 리타게팅도 저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마케터마다 좀 성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업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높다 하면은 이제 네이버 SA가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데 그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없다 싶으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창업 업종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네이버 SA는 경쟁사랑 같이 노출되니까 인지도가 너무 없으면은 타 업체를 고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확인하셔서 인지도가 너무 낮고 신성 브랜드다라고 하시면은 뭐 메타 광고 아니면 뭐 GDN 이런 걸 통해서 리타게팅을 좀 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30분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라이브 때 이거를 모든 그 전략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를 할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상담 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